안녕하세요. 스탁앤워슨 교과서로 계량경제학의 핵심을 파헤치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여러분, 주가랑 환율, 또 소비랑 소득, 이런 변수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끈끈하게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 공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늘 마주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두 변수가 아주 사이좋게 같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둘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우연의 장난일까요? 이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과학적으로 구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 구별 못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같이 이 5개의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 볼 겁니다. 먼저 동조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명쾌한 해법인 공적분의 개념을 딱 잡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아주 동적으로 모델링하는 오차 수정 모형과 그래서 진짜 관계가 있긴 한 거야? 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앵글 그레인저 검정법까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기 관계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계단입니다. 동조현상. 아니, 도대체 왜 아무 관계도 없는 변수들이 꼭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GDP나 이자율 같은 많은 경제 시계열 데이터는요, 단위근 유닛 루트라는 걸 갖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단위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 어제의 값이 오늘의 값에 거의 그대로 영향을 줘서 한번 충격을 딱 받으면 그 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예측이 안 되는 확률 보행, 랜덤워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걷는 두 변수가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쭉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걸 바로 공통 추세를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움직이네? 하고 회귀 분석을 돌렸다? 그럼 정말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아무 관계도 없는 두 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는 엄청나게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허위 회귀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이랑 익사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 20년간 그래프로 그려보면 둘 다 기가 막히게 우상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익사사고가 나는 건 절대 아니죠. 둘 다 그냥 여름이라는 공통된 계절 요인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 인과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허위 회귀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가짜 관계, 허위 회귀랑 진짜 장기적인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명쾌한 해답이 바로 공적분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공적분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 슬라이드의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별표 5개짜리입니다. 각 변수는 개별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즉 I1 시계열일 수 있어요. 여기서 I1은 그냥 한 번은 차분해야 안정적으로 변하는 불안정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단위근이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한 두 놈을 특정 비율로 잘 섞었더니 그 결과물이 놀랍게도 안정적인, 즉 I0 시계열이 된다면 바로 이때 우리는 이 두 변수가 공적분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술 취한 두 사람이 각자 걸으면 비틀비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서로 어깨동무를 딱 하고 부축하면서 걸어가면 결국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제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수식으로, 모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차 수정 모형이 그 해답을 줍니다. 이 모형은요, 변수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티격태격 출렁거려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균형 관계로 되돌아오려는 그 움직임을 아주 영리하게 포착해내는 모델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수식 17.23,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벡터 오차 수정 모형 BECM인데요. 좌변의 델타 YT는 Y의 현재 변화량입니다. 우변을 한번 보시죠. 이 현재의 변화는 첫째, 베타 1 델타 YT 빼기 1, 즉 Y의 과거 변화량에 영향을 받고요. 둘째, 감마 1 델타 XT 빼기 1, 즉 X의 과거 변화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시계열 모형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진짜 주인공, 이 모형의 심장은 바로 저 마지막 항 알파1 YT 빼기 1 빼기 세타 XT 빼기 1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차 수정 항입니다.
장기 균형에서 벗어난 오차를 다시 균형으로 되돌리는 수정 메커니즘이 바로 이 항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괄호 안에 yt 빼기 세타 xtt만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어제, 즉 t-1 시점에서 장기 균형 관계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오차 그 자체입니다. 이 오차를요, 변수들이 궤도를 이탈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착 하고 당겨주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 그 목줄을 얼마나 세게 또 얼마나 빨리 당기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요 앞에 붙은 계수 알파1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정 속도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이 알파1의 절대값이 0에 가깝다? 그럼 목줄이 아주 느슨해서 균형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거북이처럼 느리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절대값이 1에 가깝다? 그럼 목줄이 아주 팽팽해서 치타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오차를 수정해서 균형으로 복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알파1 계수를 통해 우리는 경제 시스템이 충격에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계단입니다. 이제 모델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로 이 두 변수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통계적으로 딱 증명해야겠죠?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앵글그레인저 검정법, 이름은 좀 어려워 보여도 그 논리는 정말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1단계, 먼저 두 변수 y와 x가 각각 불안정한 I1 시계열인지 단위근 검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건 기본 전제 조건이죠. 2단계, 두 변수를 그냥 평범한 OLS 회귀 분석에 넣어서 장기관계식 yt = 알파 플러스 시타 xt 플러스 zt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2단계에서 얻은 그 잔차 z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위근 검정을 합니다. 왜 잔차를 검정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정말 끈끈하게 어깨동무를 한 관계라면 둘 사이의 거리, 즉 잔차는 막 멀리 도망가지 않고 0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논리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수식 17.24가 3단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에 돌리는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 회귀식입니다. 증강 디키 풀러 ADF 검정식이죠. 좌변의 델타 ZT는 잔차의 변화량이고요.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 우리가 딱 집중해야 할 곳은 바로 우변의 첫 번째 항 델타 Z-1입니다. 만약 귀물가설, 즉 잔차의 단위근이 있다라는 가설을 기각하고 이 델타 개수가 0보다 작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건 바로 잔차의 단위근이 없다. 즉 잔차가 안정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잔차가 안정적이면 그렇습니다. 두 변수는 공적분 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실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아주 크리티컬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분석 다 해놓고 틀리는 거예요. 3단계에서 잔차 ZT의 단위근 검정을 할 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적인 ADF 검정의 임계값을 그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잔차는 우리가 관측한 진짜 데이터가 아니라 2단계 회귀 분석을 통해 만들어낸 추정된 값이거든요. 이 추정 과정 때문에 분포가 달라져서 반드시 이 슬라이드의 표 17.1에 나와 있는 앵글 그레인저 검정 전용 임계값을 써야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계단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공적분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장기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숫자로 딱 구해내야죠. 자, 이제 공적분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장기 계수 시타를 제대로 한번 추정해 봅시다. 수식 17.25는 동적 OLS, 즉 DOLS 추정량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아까 2단계에 썼던 단순 OLS랑 비슷해 보이는데 뒤에 시그마 기호랑 해서 뭐가 주렁주렁 더 붙었죠? 이게 바로 X의 변화량, 델타 XT의 과거값, 시차와 심지어 미래값, 선행까지 모델에 추가로 넣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출렁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내생성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싹 제거하고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그 순수한 장지관계 계수 시타 값만 훨씬 더 정확하고 강건하게 로버스트하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적분이라는 건요, 단순히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네 마네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균형이라는 끈이 그 변수들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는 아주 강력한 현미경 같은 거예요. 이 현미경을 통해 우리는 허위회귀라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시계열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짜 경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는 공적분이라는 아주 강력한 렌즈가 쥐어졌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금리와 주가, 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과연 또 어떤 숨겨진 장기 균형 관계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배운 도구를 가지고 주변의 경제 데이터 속에서 진짜 관계를 찾아내는 탐정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